안녕하세요. 쫀반장입니다. 오늘은 국가직 이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제가 50점을 올렸는데요. 지방직 성적 시험에서 이제 그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직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국가직 시험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국가직 시험을 못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못 본 케이스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직 시험 성적의 총점은 385점이었고요. 지방직 총점은 435점이었습니다. 일단 이 성적인데 어떻게 올렸는지 과목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항상 다들 이제 모든 이제 합격생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기출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과목 모두 다 기출이 중요한데요. 2개월이 남았잖아요. 지방직까지. 이제 약간 좀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좀 조바심이 생겨서 막 좀 영역을 좀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넓히시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기출된 것들, 선지들 이런 것만 계속 진리도록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기출이 진리면서 반복입니다. 일단 이건 기초로 깔아놓고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공부법 국어 영어를 버리자입니다. 약간 좀 들었을 때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국어와 영어는 단시간에 이제 실력이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뭐 예를 들면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암기의 영역이 있어서 당연히 암기를 하면 늘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 국어와 영어 이제 공무원 시험의 트렌드는 어쨌든 뭔가 뭐 독해력, 약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를 그냥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문제를 풀었어요. 예를 들면 국어 뭐 비문학 하루에 3지문, 뭐 영어 독해 하루에 뭐 5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정해놓고 풀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귀찮아가지고 약간 안 푸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지 국어 성적이 10점이 떨어졌거든요.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말고 어쨌든 국어와 영어는 이제 암기했던 부분은 그냥 지금 계속 공부했던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근데 이제 풀어야 되는 뭐 독해라든지 영어 독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히 그냥 개수만 정해놓고 감각만 유지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암기 과목에 집중하자입니다. 단시간에 2달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늘 수 있는 그 영역은 암기 영역입니다. 근데 뭐 교육행정에서 알다시피 이제 암기 과목은 교육학, 한국사, 행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세 개 중에 이제 교육학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사범대 출신이라 제가 뭐 교직 이수도 하고 그리고 인강도 열심히 듣고 기출도 많이 풀어가지고 나름 자신이 있었던 영역이었어요. 그랬는데 국가직 시험에서 좀 뒤통수를 좀 세게 맞았죠. 좀 약간 행정법을 풀면서 그때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안 나와서 좀 당황을 많이 했어서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이 그때 국가직이 제가 60점이 나왔었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 제가 문제 원인 좀 분석해 보니까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한 9급 거 한 10개년 정도를 진짜 한 10번 넘게 풀어서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도 이게 왜 답인지는 이유를 설명을 못 하는데 그게 답인지를 아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좀 새로운 걸 풀어야 되는데 뭔가 사설 이런 거는 조금 별론 것 같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7급 교육학 문제가 있더라고요. 7급. 그래서 7급 교육학 문제를 풀었는데 풀다 보니까 이번 9급에서 제가 막 몰랐던 그 이론들이 7급 그 교육학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기존 기출이 됐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7급 기출을 풀었었고 풀면서 이제 제가 애초에 교육학 요약본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교육학 이론서에 이제 제 기출 선지들 같은 거를 이제 바탕으로 그것만 뽑아가지고 요약집을 만들어서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덧대가지고 7급 기출에서 제가 몰랐던 이론들을 덧대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했던 것 같아요. 남은 두 달 동안 계속 그걸 반복해서 봤어요. 그렇게 해서 요약본 봐서
교육학은 뭐 국가직 60점이었는데 지방직은 95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법은 이제 파트가 일단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판례에 적용을 하는 건데, 행정법이 참 힘든 게 어쨌든 뭐 계속 반복되는 기출은 반복되지만 매년마다 신규 판례가 나와요. 신규 판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약간 그 강의 사이트, 그러니까 뭐 전 에듀윌에서 했는데,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판례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 신규 판례를 요약해가지고 그걸 또 파일을 업로드해요. 그 강의 파일을.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강의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따로 요약을 해놓고 그걸 막 봤어요. 근데 국가직 때는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보던 선지가 나오니까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행정법이 70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신규 판례를 공부를 그때 해서 신규 판례를 달달 보면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행정법은 판례가 계속 기출되는 게 계속 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노트 이제 기출도 A4로 뽑아요. A4 단면을 뽑은 다음에 그 반을 나눠요. 그래서 반을 그 노트에다 붙이고, 그 선지 같은 거 이제 기출 선지 같은 거 모르는 거는 제가 뭐 분홍색 형광펜을 쳐놓고, 아니면 제가 알긴 아는데 애매하게 아는 거는 그냥 노란색으로 밑줄 쳐놓고 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봤어요. 반복해서 보고, 약간 좀 기존 판례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신규 판례도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문제도 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법도 원래는 70점이었는데 이제 지방직에서 90점이 나왔어요. 근데 90점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마킹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85점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었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기출 선지가 좀 많아요.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기출이 답인데, 한국사 뭐 유형은 아시겠지만 사료 같은 거가 많이 나오죠. 사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 그래서 어쨌든 뭐 사료 같은 것도 당연히 기출된 사료를 많이 받고 그냥 기출된 선지만 엄청 봤던 거예요. 그거 저도 이제 한국사도 요약집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기출을 바탕으로 한 2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요약본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냥 한국사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냥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중점적으로 그걸 다시 보면서 파악을 하면서 외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사는 국가직 때 90점 맞고 지방직 때 95점을 맞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사는 그렇게 맞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어쨌든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암기 과목을 위주로 2달 동안 암기 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영역을 넓히지 말라. 영역을 넓히지 말고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봐라.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멘탈적인 부분으로 좀 이제 국가직 시험을 망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근데 그 2달 동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고, 저처럼 50점을 올리실 수 있고, 결국에는 하고 싶으신 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멘탈적으로 깨지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달 동안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국가직 시험 끝나고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거의 공부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뭐 하루에 막 6시간 했나?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암기 과목을 계속 파가지고 어쨌든 50점 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믿고 계속 하시다 보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만약에 그게 있으시면 취합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춘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